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연입니다. 이렇게 DSC 공유대학이 진행하는 리빙랩 2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리빙랩 활동가와 대담하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평소 리빙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대담의 영상을 통해서 리빙랩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대담에는 성대굴에서 열심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소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리빙랩 개념을 통해 기존 시민사회 활동을 고도화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해서 성대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대골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 3동, 4동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의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다살림협동조합 이사장 김소영입니다. 예. 여러 지금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예, 그 지금 직함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상도 3동, 4동 지역에서 2010년부터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 주도로 이제 설립을 하면서 마을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 이후 그래서 이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관장을 굉장히 운명적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이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또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마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3개의 협동조합이 더 설립되면서 각 협동조합의 이사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마을 운동을 하게 된 건 제가 이사를 가서 그냥 바삐 살다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마을에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마 서울에 초등학교가 없다고 하면 한 동에 다들 믿기 힘들어 하실 텐데 저희 상도 3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보통 서울은 한 동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초등학교가 없다는 건 살고 있는 이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설립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건 어려워서 어린이 도서관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제 팔자에도 없던 도서관 관장을 하다가 이제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 4개가 대폭발을 하는 사고가 나면서 도시에서 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 운동을 하다가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게 된 계기죠. 네. 그렇군요. 상동이 엄마시고, 네. 그리고 네. 지금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다가 후쿠시마 사태로 그 에너지 전환 운동을 확대가 된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의제가 이제 책 읽는 마을, 아이들한테 또,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아이들이 계속 책을 읽고 싶은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책을 좀 읽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운동이 이제 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주요 주제가 좀 바뀌게 된 계기가 후쿠시마 사고죠. 예. 그 이후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 사실 보통 한 나라에 하나의 원전만 사고가 나도 큰 문제인데 특히 일본 같은 기술 강국에서 4개의 원전이 폭발을 했고 그 인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또 저희는 도시에서 과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라도 이 책임감에서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대단한 걸 해볼 생각이었는데 계속 몇 달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화 시키다 보니까 사실 도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거더라고요. 에너지가 됐든 어떤 소비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의 이 소비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발전소 사고가 계기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건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여보자 해서 성대골 절전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발전소는 저희가 만들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절전소라도 만들어서 에너지를 꼭 생산해서 풍부하게 쓰는 것만이 뭐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올바른 건 아니다.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는 것도 생산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절전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 운동도 계속 진화를 했었죠. 네, 초기에 그렇죠. 에너지 전환 운동이 있었고 네. 이후에 그 활동이 네.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차피 절약을 하면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또 파괴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람이 컸고 재미있게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난방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석유라든지 이런 문제 화석 에너지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냥 플러그 좀 뽑는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심에서 그리고 또 특히나 어린이 도서관에 모인 엄마들이 대부분 또 세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 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주거 환경에 의사결정이 많이 없잖아요, 세입자는. 그런 가운데 여름철, 겨울철 난방, 냉방 에너지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험이 좀 더 스케일이 커졌죠. 예,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빙랩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 문제, 이 에너지 문제가 일반 그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우리 보통 뭐 전기요금이라고도 심지어 안 하죠.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로 묶어서 이 에너지 전환 운동이라는 그 낯선 주제로 도심에서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서울시에서 그때 원전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이 발표가 되고 마치 성대골의 활동을 누가 엿본 듯이 우리도 원전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내가 좀 더 덜 쓰면 위험한 원전 하나를 끌 수 있겠지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활동을 했는데 정책 이름이 원전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이 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도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그것도 대도시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성대골이 좀 보여줌으로써 이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이 시민 참여, 시민 주도적인 사업이 이제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서울시와 2년 4개월 진행을 했고, 다행히 성대골이 서울시보다 먼저 활동을 했던 선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가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이제 그 운동을 좀 어렵지만 신나게 했던 또 굉장히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물론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지만 이 코드를 같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뜻이 같고 그리고 성대골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수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이 너무나 정말 신명나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2년 4개월 동안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새 들어 살면서 집주인하고 부딪혀가면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해봤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건물이 이게 간격이 너무나 밀집해 있다 보니까 태양이 떴다 싶으면 바로 건물에 가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태양광에 바퀴를 달아서 우리 동네에 있는 뜨는 태양을 좀 쫓아다녀야겠다. 그래서 태양광에 바퀴 달기, 이제 에너지카, 그 1톤 트럭을 개조해서 에너지 카페를 또 운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설득시켜서 그 중학교가 그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기도 해보고, 정말 그 2년 4개월 동안 머릿속으로 기억한 모든 것을 현실로 실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끝나고 2015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더
어떤 실험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또 외부 인력은 또 어떻게 또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터에 이제 지난 이제 기간에 함께 협업했던 전문가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털어놓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미 성백골은 리빙랩 비슷한 걸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랩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성백골이 하고 있는 게 리빙랩 개념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리빙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뜩 그게 이제 딱 머리에 와닿으면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걸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2015년도에 또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성백골에서 진행됐던 실험들을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이게 리빙랩으로 이제 이 어떤 프로세스를 전환할 때 어떤 것들이 또 비슷했고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또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학습 과정을 2015년 1년 동안 갖게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15년도에 배운 그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리빙랩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죠. 아마 그 성백골에서 해왔던 시민 주도, 시민 기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리빙랩 부분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리빙랩 자체를 고도화했으면 좋겠다 했는 건데 그 부분이 시민이 주도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부분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하시는 일이 그 리빙랩하고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빙랩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인식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러게요. 참 리빙랩을 학습하는 기간도 길었고, 그동안 이제 리빙랩을 기반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그 리빙랩에 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랑 함께, 활동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성백골 주민들이 무척 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지, 제가 발견한 리빙랩의 가장 강점은 민간 주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한 민간이 그걸 스스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새로운 여러, 삶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래서 굉장히 민간 주도와 민간의 학습, 상호 학습, 성장이 저는 이 리빙랩을 진행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핵심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어떤 기업이 연결됐으면 좋겠는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더 좋을지를 민간이 스스로 파악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도 이제 회의를 해도 그 회의 내용을 좀 숙지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빙랩이 저는 성백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 주도가 그동안에 얘기가 돼 있었어도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새로운 사례로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행정이 하면 당연히 민은 따라가는 쪽이었는데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도 보다시피 민간이 그리고 시민이 끌고 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시민이 뭔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붙게 되고 전문가들이 붙으면서 이런 활동들을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애기평 사업, 미니 태양광 사업을 하시면서 그 R&D 사업의 주체로 들어오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 리빙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활동을 조금 말씀해 주셔요. 일단 그 리빙랩의 태생 자체가 이 기술 분야가 좀 어떤 그런 변화와 혁신이 이 초기에 기반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서 그러는지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저는 리빙랩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핵심은 화석 에너지, 즉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 도시에서는 뭐 풍력을 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재생에너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을 서울이라는 곳에 시공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또 성대골은 거의 7, 80%가 세입자고 이 건물주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세입자들은 또 서울에서의 삶이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나는 태양광을 내가 가질 수 없어 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또 그런 분들하고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런 특히나 여성분들 이게 세입자이면서 주부인 분들하고 이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딱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애기편 과제를 이제 애기편 과제 그 리빙랩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여서 이제 기획서를 쓸 때 저희는 이제 마을이 먼저 제안을 했죠. 일단 세입자가 갖기 편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할 때 내가 TV나 장롱처럼 태양광도 얼마든지 내가 이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 비용보다 이전과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어쨌든 내 돈 쓰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기 자부담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쨌든 굉장히 깍쟁이 같죠. 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는 자기가 쓸 텐데 이동시키는 것도 번거롭고 뭐 이것도 귀찮고 건물 주인을 설득하는 것도 번거롭고 내 돈 쓰기도 힘들고 이런 이제 깍쟁이 도시의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분들의 그런 이제 요구,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해결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데 이 리빙랩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기획의 주요 이제 쟁점이었죠. 그렇게 기획서를 쓰고 이제 리빙랩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태양광을 가전제품으로 보자. 그래서 내가 설치하고 내가 이사 갈 때 가져가고 뭐 태풍이 불어서 좀 불안하면 그냥 분해해서 베란다에 들여놓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냥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전제품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DIY가 가능한 시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설치는 충분히 가능한데 내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 안 되지만 소액이지만 그거를 좀 할부로 낼 수 있는 이런 우리 집 솔라론이라는 그런 마이크로 크레딧 그런 실험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 최초로 성대골에만 있는 금융상품이 그것도 마을 주민들이 빠득빠득 우겨서 무이자로 탄생을 하게 되는 최초의 아마 무이자 금융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작신협이 우리 집 솔라론을 했었는데 네.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동작신협이 네. 그 에너지 전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나중에는 참여를 하게 그 됐다면서요. 이사장님의 그 결정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였어요. 동작신협이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설사 누군가가 그거를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도 어쨌든 그 태양광은 사람이 대출을 안 갚은 거지 태양광은 발전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신협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마을연구원이 조직화되죠. 네네. 마을연구원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리빙랩의 5가지 원칙을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개방성. 그래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한 모두가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을 또 꾸준히 해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또 그 원칙에는 또 지속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참여하지만 참여하면서 느꼈던 또 각성됐던 본인들의 그 열정과 의지로 지속 가능하게 이 일을 끌고 나갈 핵심 주민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마을 연구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실 분. 그래서 연구 노트도 작성할 수 있고 우리 집에 시제품을 설치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대출 상품도 한번 가입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누군가한테 또 권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내가 또 뭐 개선해야 될 점도 또 파악해야 되고, 그런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분들을 또 별도로 모집을 했죠. 그래서 7번의 워크숍을 거쳐서 49명의 마을 연구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민들이 스스로에게 연구원이라 부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체로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어떻든 전문가로 성장하는 부분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9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명까지 가 있나요? 지금은 청소년 연구원까지 들어와서 10대부터 70대까지 한 7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마을 연구원 분들의 가장 큰 성과는 이분들이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고 있는 4개의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그 4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운영을 하기까지의 주춧돌 역할을 이 마을 연구원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지금 마을 연구원이 어떻든 그 성대골의 한 주축이 되면서 꾸준히 성대골이 리빙랩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을 저는 감히 성대골은 리빙랩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그 김소영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까요? 그 과정은 무엇인가요? 사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리빙랩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했던 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 성대골에 왔으면 성대골 주민 언어 수준으로 맞춰달라. 그래서 영어 빼고 전문 용어 빼고 그걸 다 주민의 언어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즉 주민이 기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내 문제다, 우리 마을 문제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연구소 연구원들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행정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나는 이 문제가 우리 마을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는 내 의지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하는 행정이나 전문가분한테 그런 요청들을 좀 했고요. 나 때문에 해결됐어 라는 그런 문제 해결은 자신 있어 라는 플렉스를 좀 마을에서 주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신경 쓰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과감한 실험들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학교를 만들어 보자, 또는 성대골의 가장 중요한 전통시장이 있는 1km, 8m의 1km 가장 핵심 메인도를 차 못 다니는 도로로 만들어서, 즉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차가 줄어드는 마을, 그걸 해보자 해서 지금 2년 넘게 2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청소년들하고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 비닐봉지를 사라지게 해보자 해서 이제 성대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설득시켜서 비닐봉지 일몰제를 또 선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을 과감히 이제 실현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지역에서 없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교, 어린이집, 또 종교단체들이 또 이 일에 함께하고, 상인분들이 또 그거에 동참하고, 이러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자신감의 근간이 리빙랩이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죠.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이 주민들의 길을 살려줘서. 예, 지금 성대골이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시작했지만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넷제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대골이 하고 있는 활동을 조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성대골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이제 좀 스케일이 있는 거는 동작구 가상발전소라고, 동작구에 한 40만 정도 동작 구민이 살고 있는데, 우리 40만이 동작구 건물 옥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 끈을 매는 정도 수준이지만, 이 동작구민이 동작구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해보자라는 목표로
그 가상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곳 정도 건물 옥상에, 다양한 옥상에 태양광을 이제 협동조합에서 올리고 전력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 태양광 시설의 소유주가 돼서 또 전력 거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학생들이 카카오톡에 전력을 팔았어요. 한전에 파는 시세보다 훨씬 높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업이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글로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업에 자기들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봄으로써 그걸 또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전환운동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은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70%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협동조합이 이제 우리 동네 집들 25,000가구를 우리 동네에 있는 기술자 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집을 좀 그린 리모델링을 좀 하자 해서 이제 우리 집 그린케어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재산 가치가 높은 남의 건물을 손대는 일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 어렵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그 일을 또 해내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기술자분들하고 또 티격태격 협업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에 있는 빈 공간들을 찾아내서 마을 공유 텃밭도 청소년들하고 함께 만들고, 이제 거기서 길러낸 배추무로 김장을 해서 지난해는 또 취약계층에 또 김장 나눔도 하고, 그래서 참 본인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성내골에 사는 청소년들은 참 다행이고 행복한 건데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네. 예, 저희들은 성덕골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이 주도하는,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을 저는 항상 외국 사례에서만 찾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항상 벅찬 감동을 받습니다. 예, 오늘 본 영상 자료는 사실은 리빙랩을 진행하려는 이공계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아마 이 참고 자료로 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리빙랩은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한테 굉장히 적절하죠. 그래서 리빙랩에 대해서 좀 많이 학습하고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다양한 문제에, 특히 뭐 기술을 또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 혁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집단이나 이런 곳에 가서 또 어떤 그 지원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지역이나 또 지역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분들을 또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리빙랩이 굉장히 큰 자원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기죽지 말고 주도권을 학생들이 꽉 쥐고, 그게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었든 학생들이 그걸 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변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성덕골 항상 응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사님의 응원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담회 어떠셨나요? 리빙랩을 이해하고 직접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리빙랩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리빙랩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자나 기업인의 눈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혁신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다음 대담회에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리빙랩 활동가님을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